이시섭 선생이 박재상 선생이 쓰신 정신록을 보게 됐는지 그 사연이 오늘 정신록 축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저번 주 강좌를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7장 제9절 원문은 생략을 하고요. 때에 왕자 공예가 요 태봉국의 임금이라 그러죠. 918년에 죽었는데요. 성녀로서 이름은 선정이고 신라 제47대 현하남 또는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다. 한단곡에 의하면 궁예의 선조는 평양 사람으로 이 성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은 지금 이 석가장 있는 요거 바로 우측에 성문이 있는데 요 가까운 데 있는데 이게 하북성 수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성문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원래 보도광 안성에 먼 후예이며 그의 아버지는 강력하게 술가의 말을 따랐는데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궁씨라고 했다고 한다. 궁예는 구민씨의 후손인가? 이게 왕자 궁예가 처음으로 입국의 근본을 듣고 원통회하고 설파했다. 그러니까 입국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부도의 근본을 알고 설파했다. 강투 회복의 뜻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삭복으로 곧장 향하다가 철원에 이르러 주둔하고 부장 왕군으로 하여금 고구려 유민들을 설득하게 하니 저들이 고국의 재건을 원함으로 궁예가 그를 허락하고 곧 후고구려 칭하였다. 후고구려를 건립을 할 때 그럼 국시가 뭡니까? 부도복권이에요. 부도복권이에요. 10년 사이에 궁예가 마침내 교만하여져서 태봉국이라 개칭하고 본뜻을 잃어버렸다. 인심이 그래서 왕건에게 돌아가므로 왕건이 마침내 왕이 되어 고려라 칭하고 송악으로 도읍지를 옮겨 강토를 회복하는 일을 선포하였다. 이때 신라는 이미 세하고 또 강토 회복의 대열을 막을 수가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경순왕이 마침내 나라를 왕건에게 내놓았다. 평화롭게 접근 못하잖아요. 시와 때를 안다는 거죠. 부도의 나라에 왕건 태조가 박재상 공의 종가의 사신을 파견하여 대통을 잡으면 항상 그랬어요. 부도의 일을 상세하게 묻고 그 차가의 후에 수원 선생 부절을 불렀으나 다 사행하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종가와 차가를 조선 때도 그랬고 하여튼 이 영의 박씨문정은 굉장히 임금의 서성으로서 예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10절 고려 헌종 때에 거란의 화가 계속하여 일어나니 991년부터 1031년까지 고려 제8대 왕입니다. 태조 8째 아들인 안종국의 아들이고 강조의 옥리교에 저기하자 목정의 살력을 거실러 거란 성왕이 쳐들어왔다. 그때 명장이 누구냐? 고려의 명장 강감찬입니다. 1048년 거란의 소배하고의 군사를 기주에서 크게 이겨 살아 돌아간 적군이 불과 수천이었다. 이 기주 대첩에 대해서는 우리 오재현 선생님이 기주 대첩의 장소가 이 만주 쪽 동국 삼선 쪽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왕이 거란의 화가 계속하여 일어나요. 왕이 강감찬에게 여러 차례 영예를 방문하게 하여 매우 부지런히 조언을 구하고 이 거란의 병사들이 쳐들어오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중을 두루 구제하며 차가의 후에 청어 선생을 불러. 이 청어 선생 고려 광종 3년에 태어나서 이름은 강렬이다. 영의 박씨 세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돌보아 주기를 신중하게 하였다. 또 박혁끝의 왕릉을 다시 고치고 탑을 세워 공양하니 그 탑문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영원한 태평과 온 국민의 평안을 위하여 받들어 이 탑을 건조하고 영원토록 보양할 것입니다 하였다. 강감상궁이 자신의 딸에게
종사에 수금과 빚을 받들게 하여 차가 후에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절거리 수금과 빚인데 머리를 빚고 낫을 씻는 시집간다는 뜻입니다. 강감창 장군이 이럴 정도로 영예박씨 가문을 아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임금의 서성 집안으로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가짜입니다. 자, 11절. 고려 정종 때 왕이 공예 가문의 부흥을 위하여 박재상 가문의 영예박씨 가문에 후에 명천공을 다시 영예군에 봉하고 그 후손을 불러 수대사의 군을 봉하여 격려하였다. 여러 차례 불러도 서울로 올라와서 관직도 주고 재물로 준다 하는데 그걸 다 거부했다는 얘기죠. 충렬왕 때 몽골의 난이 일어나니 왕이 영예로 사신을 보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징심록에서 다 나왔다네. 자연의 이치를 상세하게 묻고 공의 문중을 두루 구제하며 또 그 마을의 부역을 문하여 주니 그 무영리라고 하였다. 차가의 후손 세통공의 조선 3대를 불러 계속 시중에 임명하여 나라의 편안하고 태평함을 도모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만큼 아주 소중하게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천공, 충렬,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2절.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고려 말에 유, 불, 무, 유교, 불교도 무인의 세파가 권력을 쟁탈하므로 국세가 장참 위험하게 되었으나 거의 입국의 부도 재건에 입국의 근본을 잊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영예를 보니 복서 선술의 집이었다. 영예가 뭐냐? 복서, 선술로 점을 치고 또는 복서와 선술. 복서는 점을 치고 선술은 신설이 되는 술법. 영예가 거기에 그냥 그 복서 선술에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 가서 지혜를 구한다는 이런 의미겠죠. 때에 이태조가 여기 잘 아시겠죠? 위화도 해군의 주인공 이태조가 명을 받들어 장마를 무릅쓰고 이미 대군을 동원하였으므로 선비 김생이 심히 걱정하고 곧 영예의 조언을 구하였다. 아니 태조 이성계가 병력을 동원해서 일단 북쪽으로 진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늘의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선비 김생을 보내서 태조 이성계가 영예박씨 가문에 물어본 거예요.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천리에 맞지 않으니 병력을 돌려라. 누가? 영예박씨 문중에서 잘못을 거예요. 김생이 조언을 얻어 태조의 진정으로 곧바로 달려가서 해군할 것을 몰래 의논하니 태조 이성계가 전날 밤 꿈에 검척을 얻었다는 등 말을 하니 이것이 태조 이성계가 몽검척 꿈속에서 하늘의 심표인 내가 왕이 되어도 된다고 하는 검척을 얻어서 대통을 내가 잇는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져요. 일설에는 중이 동해에서 달려와 해군할 것을 아뢰었다고나 하니 이게 이제 여기가 무학도사의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이중이 혹 무학의 무리가 아닐까? 동해에서 달려왔다면 영예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여 무학이 요 보면은 속성은 박, 이름은 자초, 호는 무학이다. 묘랑상 건강구술에서 수도했다. 무학대사가 한양을 딱 자리 잡을 때 그 모든 풍수지리나 이런 것을 다 자문했던 사람 아닙니까? 같기도 하여 무학이 본래 불도가 아니요 즉 선류계통인 것 같으며 언제나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였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영의 박씨 문중의 어떤 일인을 수에 모시고 다녔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생의 일은 사록에 보이니, 이 사록이 어떤 책이죠? 김생의 일이 사록에 보이니 태조의 해군의 일은 두 사람이 여쭌 것 아닌가? 무학대사와 김생이 영의 박씨 문중에 물어봐서 지금 북쪽으로 가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서 조선 500년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 무학대사 고려말 행촌 이암성대도 이게 단군세기 쓰신 분입니다. 행촌 이암성 성대도 1335년 양주 청포산 퇴소하면서 소존도인에게 비결을 얻어 단군세기와 태백진운을 써서 전하였고 무학대사도 양주 천보산자라 해암사에서 기고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천보산 해암사 있죠. 여기 양주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죠. 여기에 천보산 해암사 이 인근에서 우리의 모든 고대 전수대 내려왔던 문기들이 보관했다고 행촌 이암 선생이 증언을 했어요. 고려 공민왕 때 충신께서. 그래서 그분이 단군세기와 도학시법서인 태백진운을 기록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에 가면 삼성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제가 3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뭐 여기에 엄청난 크게 큰 절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복원을 하기 위한 요 박물관이 여기 있어요. 옛날에 뭐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저쪽돌만 봐도 얼마나 컸는지 알죠? 이거 어디죠? 양조 해암사 바로 밑에네. 무학대사 탑과 석단. 자, 예. 13절. 범조, 조선조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어서는 은근히 영예를 생각하여 공예문중을 두루 구제했다. 세종대왕께서 천문요초를 쓰고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진심론에서 다 나왔어. 또 박혁거세왕 능묘를 세우고 곧 공예 종가와 차가 두 집에 명하여 서울 성균관 옆으로 옮겨 살게 하고 장로로 편전에 들어 왕에게 아련하도록 명하여 은혜로 보살펴 주기를 신중하게 하였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영예 박씨 문중을 그냥 정성으로 모셨으면 이렇게까지 청한자 김수현 선생이 기록을 남겼겠어요. 봐요. 차가의 후에 창녕공 부자를 불려 동명하였고 이때 나는 성균관 이웃에 있어 종가의 후손의 가문에서 동문수학을 하였다. 이때 정신록을 본 거야. 노산 쪽 을해 1450년은 단종 손이의 날을 6월 당하여 이 손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종 폐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이의 날을 당하여 세조가 정권을 찬탈을 하고 사육신을 노량진에서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정권 찬탈 사건이 일어나니 박씨 대소가 마침내 서울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니 차가의 사람들이 금하로 들어갔다. 이 금하는 강화도 북부에 있고 원래 김하군과 금성군을 합쳐진 거라고 하는데요. 박씨 선대모서 신도비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영예 박씨 문중의 짐식록을 뺏으러 들이닥친 거예요. 모조리 다 이때 도망간 거예요. 이때 운하 효성공이 종가가 어찌할 겨를 없이 매우 급한 중에
세조가 군사를 보내가니까 도륙을 내려고 그랬다니까. 정신력만 뺐고 짐승력을 받아가지고 금화로 들어가 숨어버리니 때에 나도 같이 따라갔기에 비로소 읽어보게 되었다. 정신력 상중하교. 그래서 정신력 추기를 남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단종 복위운동을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2번을 했던 밀란이 이 시에나 포함해서 그 2개가 조선조 최대의 밀란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청한자 김시섭 선생이 단종 복위 부도 복권을 내세워서 그 뜻을 이루려고 무장 봉기를 한 사건이에요. 뒤에 다시 차가 포신공의 집에 전해지니 공의 아들 훈씨가 가지고 문천 울림산으로 가서 숨어버렸다. 문천 울림산은 저 북한입니다. 이 구원사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사국 1위에 있어요. 강화도에도 있고 철원에도 있어요. 1455년 세조의 왕이 찬탈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섭 외 8현이 김하연 남면 6단리 어둔산에 초막을 짓고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구원사의 영혼을 모시는 사당이다. 여기 문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북한 쪽으로 있어요. 그 정신록이 북한 쪽에 영해박씨 쪽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죠? 남한에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내용이 조금씩. 이게 제가 아생이라는 이 시를 내가 소개시켰죠. 마지막 대목. 나 죽은 뒤 내 무덤에 표할 적에 꿈꾸다 적은 늙어디나 써준다면 부도복권 사해통합 나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품은 뜻을 1000년 뒤에 알아주니 1400년 뒤에 살았던 분이 2400년 돼야지 이거를 알아주는 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제가 500년을 땡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추기 강의는 끝. 부도지.